이번 시간에는 이슈 따라잡기의 32번째 시간으로 언제 불황이 시작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답이 없는 문제인데요. 최근 뉴욕연은 미국의 여러 연은들 중에서 연방준비은행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파워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뉴욕에 있는 거대 금융기관들에게 금융시장 조작, 공개시장 조작을 해주는, 자금을 조달해주고 또 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불황 확률, 즉 probability of recession이라는, 바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를 활용해서 어떻게 불황이 앞으로 향후 12달 안에, 그죠? 12달 이후의 불황 확률이 어떤가? 이거를 측정한 것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0.3 인근에 도달을 하고 난 다음에 0.3 인근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경기가 어떻게 됐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 무섭습니다. 대략 봐서 한 2번 정도, 여기도 좀 하면 3번이 되겠는데, 아무튼 약간의 예외들은 있지만 이 정도의 불황 확률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12개월 뒤에 불황이 온 적이 꽤 많았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도 있었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기 있죠. 여기가 그렇고 또 여기가 그렇습니다. 이 2번이 바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불황 확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황이 오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2번 다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그림 자체가 미국의 정책 금리를 나타내는데 둘 다 금리 인하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뭐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시점, 2019년 7월이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볼 때 1년 전 데이터들을 지금 끌고 와서 보여주고 있는 게 파란 선입니다. 미국의 총 통화 공급, 통화 공급이라고 하죠. 빨간 선은 주가 상승률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간의 시차들이 존재합니다만 적어도 12달 전에 있었던 통화 공급이 그 뒤 경제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특히 총통화 증가율이 파란 선이 이렇게 크게 줄어들 때, 급격히 줄어들 때,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는 시점이 주식시장이 참 어려운 시점이라는 걸 금방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통화 공급이 올라오고 있다는 건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뭘 의미하느냐?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정책, 특히 정책 금리의 변화가 주식은 물론 경기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정책 금리와 연동돼서 시장의 금리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중요한 금리가 모기지 금리,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죠. 빨간 선임.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가 나쁠 때라도 급격하게 이렇게 시장의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들이 떨어져 주면, 여기 또 98년에 그렇죠. 이렇게 금리들이 떨어져 주면 이 부동산 시장의 지표들이 확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불황이 찾아오더라도 크지 않게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더 나가서 불황 자체를 막아내는 경우들도 종종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08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반대 방향이죠. 계속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무너지는데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니까 이게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이 부각되는 가운데 미국의 모기지 금리,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들을 좀 달래주는, 지금 지표가 나쁘지 않으니까요. 이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도 그랬고요. 또 여기 부동산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결국 그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실질 정책 금리라는 거죠. 이제 정책 금리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는 순간들이 존재하는데, 이때마다 파란 선, 미국 성장률이 지금은 좀 둔화될 것인지를 봐야 되겠지만 꽤 둔화되는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즉 일단 자산시장에 충격이 발생하며 이게 성장률을 떨어뜨린다. 이거는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봐야 될 것은 이런 실질금리가 좀 떨어지는 순간, 이제 만약에 떨어진다고 제가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를 역전돼 있던 걸 다시 정상화를 시키면서 정책금리가 인하되고 미국의 시장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보시면 이 빨간 선입니다. 자, 미국의 실질금리가 떨어지죠. 미국 실질금리 떨어집니다. 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파란 선, 미국의 기업 이익이 어떻습니까? 기업 이익이 계속 상승하죠. 결국 기업의 마진이 좋아지고요. 마진이 좋아지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다시 GDP가 올라가는. 결국 미 연준의 정책금리의 변화, 특히 실질적인 정책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경제에 두 가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산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들의 이익 전망의 개선을 가져올 가능성들이 생기면서 이게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킬 가능성들을 높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 연준이 시장의 기대대로 연내 2회 혹은 3회의 금리 인하를 적기에 단행한다면 불황 확률 지표들의 급등이 다시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정도.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